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학과 표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주차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인간은 눈은 밖을 보게 되어 있다. 생존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2500년을 전후로 해서 바로 소크라테스가 밖을 보게 되어 있는 눈을 안으로 돌린 최초의 또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살아가는데 4대 성인하면 공자, 예수, 스가,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한다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공자라는 분에 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자는 우리가 이제 기원전 551년으로 보죠. 태어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태어났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공자가 살았던 시대, 우리가 여러분 공은 이제 우리 그 성을 이야기하고 자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의 뒤에 선생이 붙이 공자, 맹자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다 자를 붙여주죠. 먼저 이제 오늘 공자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를 생각하면, 먼저 이제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주나라인데, 주나라는 그럼 그 전에 뭔 나라가 있냐면 은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데, 이게 황제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쯤 내려가니까 이 황제가 있으면 조그만 제후국들에게 땅을 나눠준 거죠. 나눠줬는데 이 제후국들이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후국들이 싸우기를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싸움의 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560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거죠.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가 560년간 전쟁을 한다. 여러분, 560년간 전쟁을 한다면 조선으로 우리나라 보면 조선이 1392년에 조선이 개국되고, 여기에 여러분 560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약 1952년 조선이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1392년 탄생을 해가지고 560년이면 1952년까지 여러분 이 나라가 서로 전쟁만 했던 시대였다. 여러분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약육강식. 하나의 나라를 침범하면 다 뺏어쁘고, 뭐 여자든지 다 겁탈하고, 이런 오로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제 나라의 그 황제들 이런 걸 보면 뭡니까? 하루 전에 왕이 또 뭡니까? 바뀌고 신하가 왕이 되고, 또 성에 갇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삶아가지고 먹는, 또 그걸 또 왕에게 또 요리사가 또 바치는, 이런 인륜이라는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같으면 이제 물질 만능이 우세할 때 이 공자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사람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 인간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또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뺏고, 이런
본능적인 욕망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착한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인간이라는 몸의 지하수에 2500m 지하수에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랍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느끼냐면 어린아이가 샘물에 빠지려고 하면 건져주려고 한다는 거죠. 뭐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걸 내가 건져주면 뭐 내가 뭐 거울 원님한테 상을 받고 했으니 건져줘야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모르게 팍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려고 한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짐승이 들어 나도 모르게 핸들을 팍 끊는 경우가 있죠. 또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핸들을 팍 끊는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의 몸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휴대폰에 비하면 이 휴대폰이 태어날 때 안에 프로그램이 플레이 스토어를 깔아가지고 많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화 주고받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또 있고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앱을 깔아 가지고 수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앱을 까는 것은 본인이 깔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착한 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또 뭐와 같냐면 이 착한 마음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그 시골에 벼 농사를 지으면 벼를 심으면 벼를 심는 것은 내 몸에 착한 씨앗,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있는데 이것을 심어가지고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놔둬 버리면 풀이 막 자라고 이래가지고 이 벼가 잘 자랄 수가 없죠. 인간의 마음도 착한 마음이 있는데 이 씨앗이 뭐냐? 잘 작동되도록 끊임없이 인격을 수양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자의 계보를 보면 공자 다음에 이제 공자의 제자가 약 3,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안회라는 제자가 가장 똑똑하고 착했는데 공부도 잘했는데 아내가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공자의 그 계통을 이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정자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정자왈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논어는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이죠. 공자님의 말씀을 좋은 말들을 기록해 놓은 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아마 이 정자가 이 책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자 안회라는 제자가 여러분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안회라는 제자가 너무 똑똑하고 정직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공자님보다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정자가 이제 공자의 밭을 내봤습니다. 정자 다음에는 누가 이어받냐면 자사.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바톤을 이어받는다. 자사 다음에 누가 하냐면 맹자가 이어받는다. 맹자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주희가 여러분 논어를 다시 이제 논어를 다시 이제 쫙 한번 써줘. 주희가 이제 이어받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와서는 이제 안향이 있고 또
태계 이황, 또 뭡니까 정약용, 우리 대학에 또 이제 분함철 교수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제 논어라는 이 그 책은 공자가 이제 돌아가신 사후에 제자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자님이 논어라는 이 책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순서는 이렇게 이제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논어라는 이제 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알 수 있는 게 중국 송나라 때 조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수나라, 당나라, 수당, 송, 당나라가 이제 망할 때 이 조보라는 사람이 지금 같으면 이제 무사였죠. 무사였는데 이제 칼을 가지고 송나라가 탄생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의 그 황제가 조보보고 조재상, 지금 같은 국무총리를 임명한 거죠. 조재상, 참 고맙소.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황제가 됐어. 그런데 전쟁통에서는 칼을 잘 쓰면 목적이 하나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만 지금부터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자네도 공부를 좀 하시오. 그러니까 이 조보라는 사람이 이제 잘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서 집에 가서 책을 한 권을 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읽고 나와가지고 정무를 보면은 꼬여있던 수많은 이제 국가 일들이 조보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조보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바로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보가 이 송나라의 이제 황제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동생이 또 황제의 자리를 잇는데 조보 보고 이야기하죠. 조재상 참 고맙소. 우리 형님 잘 모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보좌를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아마 그 송나라 이제 태조가 되겠죠. 첫 번째 황제에게는 논어 제가 방건으로 이제 보좌를 했다. 또 나머지 이제 방건으로서 황제를 보좌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논어 방건으로 보좌를 잘했다라고 해서 조보, 논어, 반부, 치천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논어 방건으로 천하를 통일했다. 또 천하를 이끌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에 대한 조보 이야기했고 두 번째 삼성 창업자 이병철 1910년에 태어났죠. 이분이 이 삼성을 창업했는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남 의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인문학도들은 문화경이 있어가지고 덕천서원이나 또 갔을 때 의령에 이병철 생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병철 생가에 가보면 적어놨죠. 이병철 회장은 아마 1910년 태어나서 어릴 때 할아버지가 만든 서당에서 논어를 배웠다. 논어를 배웠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나의 생각이 논어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 논어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병철 창업자 아들이 이제 첫 출근할 때, 이건희죠. 첫 출근할 때 준 책이 뭐냐? 딱 한 권의 책이 논어 책을 줬다. 또 이병철 회장이 아들에게 준 글자는 경청이었다. 경청이었다. 이 경청 리더십은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자 하나를 준 게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목계지덕이다. 목계지덕이다. 목계, 나무로 만든 닭. 나무로 만든 닭이다. 이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이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에 김훈 작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카로이 노래도 쓰시고 작가님이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특강을 했죠. 특강을 마치고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죠. 선생님 책을 많이 쓰셨는데 책을 하나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 김훈 작가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논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논어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논어만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편적 가치, 또 누구나 생각하는 삶의 지혜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해 놓은 것은 논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논어를 강추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산대학교도 우리 이제 개교할 때 우리 영산대학교가 97년도에 이제 개교를 했죠. 1997년도에 이때 우리 대학이 논어를 교양 이제 필수로 했죠. 이 하게 된 것은 우리 총장님께서 법조인이시죠. 판사를 하실 때 판결을 내릴 때 보니까 많은 부분이 철학과 가치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문 고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직접 판사 생활을 하시면서 저녁에 서울에 그 당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사서삼경이죠. 를 공부를 하신 거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게 사서,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이 되겠습니다. 사서삼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뭡니까? 공부를 하고 특히 논어를 공부하고 인생의 나침판을 발견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영산대학교가 97년 개교할 때 논어를 교양 필수로 만든 거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지금까지 26년간 이제 계속 노하우가 축적된 거죠. 저도 영산대 1회 졸업생인데 학교 다닐 때 이제 논어를 배우고 또 교사들 대상으로 여름 방학에 논어를 할 때 제가
99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중등교사, 교사 대상으로 인문학 연수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인연이 모여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노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가치, 소중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면 애플에 있는 모든 기술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바로 뭐냐? 이 인문학이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통찰하는 그런 안목,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어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논어를 읽지 않고 우리가 의사가 된다 또는 뭐가 된다 하면 우리가 논어를 읽고 또 실천하면은 자기 직업 앞에 바로 존경받는 걸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 고전에 대한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니까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하죠. 시간은 나의 젊음도 또는 시간은 내가 가장 소중한 가족도 또 여러분 직장도 언젠가는 다 유통기간이 있죠. 그런데 2500년 동안 논어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은 어쩌면 2500년 세월을 이겨냈다는 거죠. 세월을 이겨낸다는 것은 가치가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죠. 바로 그만큼 우리가 논어는 한번 공부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도는 바로 이 논어는 필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논어인가?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은 이게 대한 이제 답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논어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공자에 대해서 이제 계보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자의 또 어떤 그 양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의 예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인문학과 인연이 됐다는 것은 허리 아래의 이제 쾌락에서 허리 위로의 의미를 발견하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논어는 여러분 간결하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되게 편하죠. 간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어 첫 문장은 논어가 11,500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자왈 학이 시습지면 불력여로와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력 락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와. 네, 이 세 문장이 이제 비밀번호인데 행복의 비밀번호인데 요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요것을 여러분은 이제 이 세 문장 이걸 이제 수업하기 전에 또 끝날 때 요 세 문장을 우리 같이 이제 암송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죠. 여기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인문학도에게는 하나의 기도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문장을 이해하면 논어의 큰 흐름의 줄기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여로화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역 락호화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화.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